네, 오늘 TV 스트레이트. 오늘 코로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환절기 독감도 이제 서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환절기 몸 조심하시고 건강 유지하시고요. 코로나 예방 스스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보죠. 위 체리티 스캔들로 공경에 빠져있던 연방 자유당 정부가 이제 간신히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감소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지원금을 제공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그동안에 가족과 친분이 있는 자선단체에 거액이 드는 정부 사업을 수주시켰다는 그런 비리 의혹을 받아왔던 트루도 총리가 이제 앞으로는 국정 운영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해 상충 논란의 돌파로 의회 정회라는 강한 승부수를 던졌던 트루도 총리가 지난 23일이죠. 의회를 재소집했고 여기서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일자리 잃은 실직자들에게 대거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줬죠. 하원의 이번 법안 투표는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트루도 총리의 이 개원 연설에 신임을 해줬다는 얘기가 됐고, 그래서 총리는 앞으로도 자신의 임기 동안 아무런 걸림돌 없이 국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당초 연방정부는 이 수혜 대상자, 지원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매주 $400씩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신임 투표의 향방을 가를 캐스팅 보트, 결정권을 가진 이 신민당이 주당 $500씩 주겠다고 하면 너희들 편 들어주겠다. 그래서 자유당 정부가 이것을 수용해서 이번 하원 의원 표결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정 운영에 아무튼 이제 돌파구를 찾아낸 트루도 총리가 이 실업자들을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많은 돈을 또다시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서민들에겐 일말 반가운 얘기긴 한데요. 국정 운영이 스스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국정운영의 파행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이 문제 말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온타리주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뭐니 해도 토론토입니다. 이 토론토시가 이제 좀 더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네요. 이 코로나 확산세 이대로 뒀다가는 문제 있다 싶었나 봅니다. 새로 시행되는 조치는 첫째, 식당과 주점의 일회 최대 수용 인원을 100명에서 75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모든 식당의 손님은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당 손님을 최대 10명에서 이제 6명 이상 앉을 수 없도록 했고요. 매장 내 배경음악 소리를 크게 낮춰서 손님들 간의 대화를 크게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 토리 시장은 이 보건 당국자와 기피 의논한 끝에 이 요식업계 매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코로나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조치를 이번에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의회는 이외에도 현재 그 콘도나 아파트 입구에서 손세정제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 이거 의무화된 조치인데 이 조치를 2021년까지 연장키로도 결정을 했습니다. 토리 시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계를 돕기 위해서 이 겨울에도 패티오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주류 배달 시간을 또 연장해 주겠다.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의 퇴거를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다각적인 이 시행책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8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시의회 조치는요, 요식업소 영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해 보이긴 하는데, 앞서 온타리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식당과 술집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스탑시키기 위해서 식당과 주점을 대상으로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한인 식당들 대부분이 협소한 장소에서 장사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한 손님을 100명에서 75명으로 낮췄다는 것에 글쎄 포함될 식당이 몇 군데 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외식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게 되면 매출 하락에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한인 업소들도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개인은 물론이고 식당과 주점 운영자 되시는 분들께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2019-2020년 회계연도의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수가 지난 7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800만 5,238명이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1만여 명 정도 늘었는데요. 인구 증가율로는 약 1.1%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수치와 비교해서는 다소 증가한 것이기는 하지만 4년 전인 지난 2015-2016 회계연도 수준에 머무는 아주 낮은 증가율입니다. 통계청은 올해 코로나19 사망자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이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캐나다에서는 총 8,59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올해 낮은 인구 성장률은 주로 지난 3월 중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이 국경 봉쇄령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자와 영주권자 수가 자연히 감소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 결과 캐나다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사이에 연간 30만 명 이상을 받아들였던 2017년, 2019년 회계연도에 비해서 훨씬 적은 28만 4,387명의 이민자를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들 이민자의 대다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캐나다에 진보다리를 푸른 사람들이고요. 2020년 2분기에는 불과 3만 4,271명만이 입국한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평균 연령은 41.3세로 나타났습니다. 41.4세로서 초폭 증가했고요. 이것은 1970년대 이후에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또 72% 정도가 80세 이상의 노인이었다는 사실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7월까지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면서 노인 비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세 이상 고령자도 총 11,517명으로 집계가 돼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인구가 국내 자연 증가율보다도 이민자 수가 30만 명 이상 들어와 주어야 이 캐나다는 경제, 산업 모든 부분에서 원활한 인구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국경 봉쇄령이랄지 이민 업무의 적체랄지 악영향이 미쳐져서 이민자 수 그리고 영주권 획득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각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축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여러 면에서 빨리 종식이 돼서 이민자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특히 우리 한인사회에 이민자가 연 5만 이상 들어오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에 잘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상당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겠죠? 조사 결과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출석을 하기는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부모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10대 자녀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10대 자녀와 부모 1,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요. 대다수의 자녀들은 부모와 달리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소 매달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한다는 비율은 10대 자녀 중에 44%로 43%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들보다 오히려 1%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삶에 매우 중요하다,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대 자녀 불과 24%가 그렇다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서는 43%가 종교가 있어야 내 삶이 유지가 된다고 대답해준 것에 비하면 자녀들의 믿음에 대한,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와 믿음의 종류도, 믿음의 깊이도 다르다고 얘기해준 자녀가 이렇게 많은데 특히 이런 현상은 주류 개신교에서 유독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연합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영국 성공회를 포함한 주류 개신교에 소속되어 있다고 밝힌 가정들의 경우에 자녀 중 절반이 넘는 55%가 부모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요. 24% 정도는 아예 어느 종교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대 자녀들 25% 교회든 어느 종교기관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와 종교적 믿음이 일부 일치하거나 아주 다르다고 대답한 10대 자녀 중 34%는 부모가 자신들의 믿음의 성향을 모르고 있다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뭐 교회랄지 또는 어떤 다른 종교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출석하고 있는지, 또 그 기관을 통해서 그 종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가고 있는지를 부모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자녀들이 답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부모를 대상한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서 69%, 70%의 부모가 자녀가 느끼는 종교 중요도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도 좋고 착한 아이다라고 70%의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대답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건데요. 부모와 종교적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밝힌 이 많은 청소년들의 20%가 그 이유가 가정 내 불화를 손꼽아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두말할 것도 없죠. 가장 작은 단위의 평화가 유지되는 곳입니다. 가족 간 불화로 인해서 가정의 기반이 흔들리면 종교적인 성숙함을 기대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종교적 성숙함은커녕 인격의 완성조차도 이룩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런 인성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가 얼마나 해주고 있을지 모든 종교들도 깊숙이 자성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교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고 또 모든 종교인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가족들이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의 나라로 가는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우리 가족 걷게 해주소 봄과 새들의 노래를 듣고 싶소 웃고 또 웃고 싶소 우리 마음을 만져주 우리 가족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내 딸아 눈을 떠봐라 또 귀도 기울여 보려 창문을 열어라 아침엔 느낄 수 없는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 들어라 손에 손을 잡아라 청춘과 유혹에 뒷장을 넘기며 광야는 넓단다 할 일도 너무 많단다 우리 가족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우리 가족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 부모들이 심어줘야겠죠. 꿈을 크게 가지라고 창문 크게 열고 가슴 크게 열라고 오늘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 주십시오. 정말 사랑한단다.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